자, 하자.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로 가보세요. 1차 대전으로 가봅시다. 40페이지 1차 대전. 우리 조금 전에 2차 대전에 있잖아. 동맹국 협상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진 개발국이 있었고 후발국이 있었지, 그치?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3국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 지도를 먼저 보세요. 왼쪽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3국 협상이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이에요. 일단 그 이름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세요. 독일이 있잖아. 독일 동맹. 그렇게 독일 동맹 디귿디귿. 그리고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해협 있죠? 그 협상. 그래서 3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말하고 디귿디귿 독일은 동맹입니다. 독이든 도고이죠. 그래서 자 이제 오른쪽에 빈칸 메꾸러 가볼게요. 얘들 제국 주의 국가는 뭐와 뭐가 있었다? 3국 동맹과 3국 협상. 20세기 초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가 독립했는데 네 글자. 그렇지,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 여러분 슬라브족이 원래 러시아가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세력 확장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오티아와 세르비아는 민족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 세르비아를 누가 정복하고 있었냐면 점령하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오스트리아는 옳다구나 세르비아의 굴욕적인 조약체계를 요구하자 세르비아가 거부하고 결국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자 제국주의가 둘로 나누는데 3국 동맹국인 독일은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원하였고, 자 여기가 세르비아를 지원하자. 아까는 세르비아가 무슨 족? 슬라브족. 슬라브족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합니다. 3국 협상국인 영국, 프랑스도 전쟁에 가담하여 연합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나라는 1번입니다, 여러분. 1번은 영일 동맹에 따라 연합국에 가담했고요. 유시기도 이때는 연합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독일의 아시아인데 어느 나라일까?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던 아시아 나라 중국입니다. 서부전선에서 독일의 공격에 프랑스가 맞서면서 전쟁에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서, 그러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이 나라가 가담합니다. 이 나라는 미국. 다음 페이지. 자,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이 빠르게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1917년 이 혁명인데요. 17년 혁명은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원래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했는데 교과서로 갑시다. 러시아 혁명.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러시아는 한참 싸우다가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죠? 혁명 때문에. 이후 독일은 이 결국 뭐냐면 독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독일, 폴란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은 여기 정복했고 이 전선에서도 싸움을 해야 되고 이 전선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된 거잖아. 얘네 휴전했으니까 여기를 집중할 수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이후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총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하였고 동맹 북측 국가가 차례로 항복하면서 전쟁은 불리해지는데요. 아까 내가 우선 몇 년에 18년에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은 전후 처리를 위해 이 회의를 여는데요. 이 회의의 이름은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 유명한 회의죠. 파리 강화 회의. 자, 미국 대통령 이름은 윌슨. 몇 개조? 14개조입니다. 14개조 평화원칙. 그러나 승전국은 패전국을 철저히 응징할 것을 주장하며 패전국과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고 독일과는 1916년 4월에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조약 오른쪽에 내용 좀 보세요. 아주 개판입니다. 봐요. 식민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준다. 잠수함 안 만들겠다. 그 다음에 무려 20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돈을 1921년 즉 2년 뒤까지 지불한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찍어요 돈을.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죠. 자, 따라서 이 배상금을 지불했던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자,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고 승전국 막대한 배상을 지불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바탕으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인 이 체제 이름은 조약의 이름을 따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14개 조원칙에 따라 아까 했던 거 1차 대전 때가 무슨 국제 맹 있잖아. 국제연맹은 거의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맹하다 생각하면 돼. 아, 맹한 새끼 국제연맹. 사실 여기 국제기구인데 그냥 여기도 국제연맹을 생각하세요. 파리 강화에서는 집단 안전보장, 국제 분쟁 중재, 무기감소 원칙으로 규약을 정하였고 드디어 20년에 아까 얘기했던 연맹. 자, 볼게요. 전쟁 끝난 건 몇 년인데? 18년인데 마무리된 건 19년에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 회의는 파리 강화 회의. 체제는 베르사유 체제. 그 1920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국제 연맹. 18년, 19년, 20년 순서 하셔야 돼요. 순서. 그런데 이 국제연맹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누가 불참합니까? 미국. 초기에는 독일과 소련. 소련 배신했잖아. 독일과 소련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줄 쳐놓으세요. 군사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은 그러면 군사적 권한이 있습니까?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안보리. 그치?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러시아 혁명. 아까 몇 년이었게요? 17년. 1917년. 자, 이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고 지식인 사이에 사회주의가 널리 퍼집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황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짜르. 차르라고 썼더라. 원래 짜르인데 차르의 전제정치는 독재를 말해요. 1905년 1월 샹테페테르부르크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 각지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고요. 결국 차르는 맞아요. 의외예요. 선생님 뭔 황당한 얘기예요. 그 전에는 입법권을 황제가 갖고 있어서 황제가 그걸 이제 의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걸 기억나시죠? 17년 3월에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식량 배급, 전쟁 차도 등을 요구한 시위를 벌였고요. 이어 노동자와 병사들은 이것을 결성해요.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가 회의란 뜻이죠. 평의회, 회의란 뜻이에요. 소비에트를 결성하여 짜르,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무너뜨리고 황제 정치,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걸 몇 월 혁명? 이게 3월입니다. 17년 3월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개혁을 뒤로 미룬 채 전쟁을 계속했는데요. 17년 11월에는 그렇지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볼셰비키, 여러분 보세요. 볼셰비키, 그래서 원래 이거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잖아. 다수파라는 의미입니다.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유명한 소비에트 정부 즉 소련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11월 혁명입니다. 그럼 결국 러시아 혁명에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1917년에 그치? 3월과 11월 그 중에서 11월 혁명을 볼시비키 혁명 혹은 알갱 17년 전체를 볼시비키 혁명이라고 돼요. 그럼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의 차이는 뭐냐면 3월 혁명은 뭘 몰아냈고 짤을 몰아낸 거고 그죠? 짤을 몰아낸 거고 그리고 11월 혁명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혁명입니다. 혁명 이후 레닌은 독일 등 동맹과 강화를 맺고 전쟁에 물러난다. 그리고 각국 사회주를 연결하는 그 유명 그렇지 코민테른 수립하고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게 소련이에요. 이게 소련. 그 빈칸 소련입니다. 넘기시면 안 되는데 그 맨 밑에도 빈칸 있어요. 코민테른. 1922년 1월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서 광범위한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결국 이것이 27년에 그 신간회 맨 밑에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차 대전 이후 중국이 변화된다.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한 중국은 아까 중국이 어디에다가 선전포고 있었어요? 독일에다가 그죠? 중국은 일본이 차지한 산둥반도 이권 반환과 이거 요구 폐지 그렇죠 21개조. 그러나 영국 프랑스 승전국은 일본의 이권과 21개조 요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 일본이 승전국이었거든요. 이에 중국인들은 무슨 반도? 산둥반도 이권 반환 21개조 요구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데 그게 그 유명한 그렇죠. 오사운동이 1919년이라서 오사운동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벌어지죠. 자 오사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 이거당과 이거당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과 공산당은 군벌의 난립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자 제1차 국공합작 국공이 국민당과 공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산당 세력 즉 마오쩌둥의 세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공 대립이 심화되었고 자 국민당에 있었던 이 사람 그죠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결렬됩니다. 장제스는 베이징의 군벌 정부를 타도하였고 난징의 국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전쟁 물자를 팔아 호황을 누렸으나 전쟁이 끝나자 불황에 빠져듭니다. 자 사회주의도 확산되어 일본 공산당 등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되자 25년에 만든 이 법 그렇죠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은 기본적으로 뭘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한편 일본은 승전국의 자격으로 국제연맹 예 맞습니다. 이거 상임 이사국이 됩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자 해군 군비 축소를 위해 이것 회의가 열리는데요. 맞아요. 워싱턴 회의입니다. 워싱턴 회의. 그 결과 일본은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 대해서 반환했고 해군력도 축소되게 됩니다. 미국의 견제로 일본이 위축되게 됩니다. 자, 10년대 일제 식민통치.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뒤 자, 조선정부 설치한 것 1910년입니다. 자, 조선 땡땡은 총독은 식민통치 최권력자이다. 총독이라는 행정사업을 담당하는 그렇지 앞에 게 정무총감이고요. 뒤에 게 경무총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시대에도 그 경무대라고 불렀잖아요. 경무예요. 치안이 경무예요. 그 경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응? 자, 봐봐. 정무 그러면 행정한다 할 때 정. 그래서 행정을 하는 게 정무, 경찰을 담당하는 게 경무. 정무, 경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문기관으로 세 글자짜리 중추원을 둡니다. 자, 지방행정은 몇 도였을까 이 당시에? 13도입니다. 13도. 다음 무단통치의 일제는 무슨 경찰제? 헌병경찰제.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관여했습니다. 자, 그 밑에 14번째 줄 1912년에 이것을 부활하여 그냥 때리는 거. 태형. 자, 선생님들도 교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는데요.
교육은 자 19번째 줄이죠. 한국인을 식민 통치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이교육과 이교육만 했는데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즉 고등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만을 편성했습니다. 1번을 보급했고요. 다음 페이지.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변혁한 이후 임시 뭘 설치했을까? 토지조사국. 원래 토지조사 사업 자체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사업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건 12년이에요. 1912년 토지조사령. 1912년의 토지조사령. 조선총독부는 즉 회사령보다 빨라야 늦어요. 늦잖아요, 여러분. 회사령은 10년이잖아. 회사령 10년에 만들어졌다가 20년에 폐지되는 거고 토지조사령은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 회사령이 앞섭니다. 자, 쭉 내려와서 8번째 줄 갈까요?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 소유주가 직접 뭐하는? 신고하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이 증가하였고 미신고 토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조선총독부 소유가 토지가 되었다. 일제는 이들 토지를 이 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이거 볼까? 1번이네. 1번인 이주민. 자, 이 사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농민에게 관적으로 인정되던 이것권이 부정되는데요. 경작권. 그 결과 지주의 권한은 강화됩니다. 맞아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경작권 없이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니까 지주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경작하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지주와 기한부 임대계약, 기한부 임대계약을 맺고 소작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 만주나 연해주. 연해주가 관도. 맞아요. 자, 10년대. 일제는 한국 산업을 춘탈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조선 총독에 뭘 받도록 했습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아까 토지조사령은 12년, 회사령은 10년. 순서 꼭 기억하자 그랬죠, 우리. 자, 또한 이거령을 제정하여 어업령. 그 다음에 광산약탈은 광업령. 자, 그 다음에 뭘 전매했을까? 맞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런 거 알지, 그치? 자, 20년 들어갑니다. 일제는 3인동 계기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고요. 새 총독으로 그렇지, 맞아,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 그러나 일제 그러니까 왼쪽에 봐봐. 니네 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런 사료. 자,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일반 관리 및 교원이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여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자 한다.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은 그럼 이거는 1920년이지. 20년. 그러나 일제 문화 통치는 기만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 무슨 총독을? 문관 총독을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 문관이 임명된 경우는 없었으며 헌병 경찰제로 무슨 경찰제로? 보통. 오히려 경찰에서 늘어났으며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아까 나왔던 거 사회주의. 일제가 언출 집결의 자를 일부 허용하며 이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전 사후 검열로 민족적인 내용의 기사를 삭제했으며 정관 폐간하기도 했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를 선전하려 이거의회와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그러나 실권이 없는 여러분 그 앞에 기관 앞에 자문이에요. 자문기관.
실권이 없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고 선거권도 일부의 한국은행에만 주어졌다. 한편 일제는 교육열을 무마하고자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입니다. 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고 동도화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중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산미증식 계획 다시 가봅시다. 어떻게 돼요? 1차, 2차 있었죠? 1차, 2차 산미증식 계획의 1차, 2차 1차가 2차가 한 해 쉬어서 26년부터 그래서 다섯 번째 줄 1920년부터 몇 년 계획? 15년 계획. 뭐 처먹었네요. 다 처먹었네요. 20년부터. 그리고 농지 확장입니다, 여러분. 요건 알죠? 무슨 시설? 수리 시설 개선. 다음에 씨앗 뭐랄까 이걸? 종자 개량. 종자 개량. 농지 확장, 수리 시설 그리고 종자 개량 등을 통해 산미증식 계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더 악화되었으며 한국인은 어디에서 수입한 만주에서 수입한 조, 수수 등 잡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자본 침투. 일제는 1차 대전 이후 침투를 본격화했는데 1920년입니다. 이것 폐지, 회사령 폐지. 1923년에는 한국에 수입된 일본 상품 외기던 이거 관세를 폐지하여 한국인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1928년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합병된 계획이 신은행령. 근데 산미증식 계획이 1, 2차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시에 또 하잖아. 이걸 재개한 거야. 근데 그때는 이거 그냥 재개한 것 뿐이지 계획 자체는 이렇게 길이야. 신은행령 혹시 모르니까 그 자본금 알아도 자본금 얼마로 돼 있니 오른쪽에 그래. 이제 3.1운동으로 가봅시다. 1차 대전개에 대한 아까 몇 년에 혁명이 일어났지? 얘들아 3월하고 11월 혁명이 일어났던 거 17년 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레닌은 지원하겠다 선언했다. 이때 윌슨이 14기조 평원칙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일까요? 14기조 평원칙 18년이에요. 전쟁 안 끝났는데 그렇게. 일단 우리 사실 끝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14기조 평원칙에는 각 민족은 다른 민족에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 한국인들도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상하이의 되게 유명한 당 신한 청년당.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파리강화회의. 누구 보낼게요? 김규식이. 독립선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신치호 등이 맞아요. 대동 단결 선언. 상하이에서 있었던 거
아까 당은 신한청년단, 선언은 대동단결선언. 자, 만주에선 조, 소원. 그치? 얘들아, 만시경은 물산장녀야. 조만식은 그치? 여긴 조소왕이야, 조소왕. 일본에서도 19년 2월 8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이 도교의 기독교 청년에 관해서 이게 무슨 선언? 28 독립선언입니다. 자, 다시 순서를 한번 메꿔볼게. 17년에 뭐가 있었지? 러시아 혁명. 그치? 그 러시아 혁명은 선거하고 나서 걔네들이 전 세계 사회주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죠. 자, 소련은 그러는 약속을 하고 미국은 무슨 약속을 해요? 민족 자결주의. 그럼 몇 년도? 1918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승전국의 심리적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억 가봅시다. 한편 국내에서는 1919년 1월에 밑에 세 번째 줄 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서거하는데 독살설이 돌죠. 이에 자, 종교단체 첫 번째 천도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기독교.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 학생 대표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과 대규모 만선을 기획합니다. 자, 3.1운동 일어나다 가봅시다. 민족 대표들은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열기로 했고 19년 3월 1일 손병희. 아, 이분은 유명한 분이잖아. 한용운, 만해 한용운, 이승훈. 서울 종로에 여기에 모였는데 태화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있던 자 탑골공원. 민족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군중 중 한 명이 독립선언을 낭독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종로를 행진합니다. 쭉 내려와서 17번째 줄 일제는 만세시를 무료로 탄압하는데요. 헌병뿐만 아니라 군대, 소방대, 제한군인회 등 동원할 수 있는 걸 몽땅 돈 시위를 탄압했고 자, 한국인들 학살했던 거 화성 제한리. 그래서 처음에 평화 시위가 점점 무력 시위로 바뀌어가게 되죠. 자, 해외 가자. 해외. 5번째 줄 만주에선 서간도에 야, 이거 뭘까? 삼원도야. 삼원도. 서간도의 삼원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무슨 촌? 신안촌. 삼원도 신안촌. 자,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대한인 이거 유명한 애들. 대한인 국민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선 시가행진도 벌이게 됩니다. 거국적 민족운동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지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각지에 임시정부를 세웠고 이들 정부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한편 일제는 가압적 방법으로는 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가보자. 자, 회사 출판 몇 년도? 20년. 아, 이거 무슨 방식이었을까? 그 당시에. 맞아. 경성 방식. 근데 되게 유명한 메리아스 공장. 지역인데 평양. 자, 그 다음 조선 총독부는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일본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없애라 했다.
이에 민족 자본과 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민족 경제차를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 여기 나오네 아까 조소왕 여기는 그렇지 만시기. 만시기형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민족주의입니까? 예, 만시기형 민족주의예요. 1920년에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족하고 국산품 애운동을 펼치는데요. 물산 장려 운동은 한때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인 기업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자 땡땡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자본가 이익만 위한 운동이라며 비판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조선교육회 1920년에 이상제입니다. 이상제 조선교육협회 이상제. 자 대학 설립운동 일제는 아까 우리 했잖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했다. 그러자 조선교육회 지금 했던 조선교육회 교육군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대학을 설립해 이거 교육을 실시하자. 고등교육. 무슨 대학 설립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1922년) 아까 조선교육회 만들었던 분 이상제. 이상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밀립대학 이거 뭘까? 기성회입니다. 밀립대학 기성회. 1,000만 명이 얼마씩 내면 되게요? 1원씩. 그래서 1,000만 원 모으면 되잖아. 1원씩. 자, 그러나 1924년, 25년에 가뭄과 전국적인 수해 등으로 모금운동을 어려워져 실패하였고 한편 일제는 1924년 그렇지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그래서 니네가 안 가려는 거잖아. 그치? 잘했어. 이런 고려대가 고려대 민족대학. 자 일제 차별적인 정책으로 교육을 얻지 못한 한국 사이에 땡땡퇴치 문맹퇴치인데요. 문맹퇴치. 자 근데 그 밑에 각지에서 이것이 설립될 때 뭘까? 옛날에는 이런 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중계몽 운동인데 지금은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모돼서 여기서 운동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진출해서 이렇게 이거 대부분의 운동권 학생들이 여기서 노동자들을 가르쳤어. 노동법 가르치고 야학 니 지금 야학 있게 없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돈 없어서 그런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 중에 돈 없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이런 거 못 다니는 애들 대상으로 해서 그 강남청솔 강남하이퍼 선생들이 야학 조직해가지고 노량진에서 공짜로 교실 얻어가지고 수업해줘요. 여러분들도 그런 봉사에 저기 가서 오상훈 조교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불쌍한 그러죠. 선생님 하셨나요? 나 안 하죠. 돈 안 줘서. 자 한글 보급 강습회도 개최되었다. 땡땡일보 조선일보. 자 구호 주세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조선일보예요. 이 이름은요. 운동 이름은 문자보급. 그렇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구호는 아는 것이 힘. 이거 베낀 거죠. 누가 한 말이게 아는 것이 힘? 베이컨이 한 말이에요. 저거 베이컨이 한 말. 자 30년대 땡땡일보 동아일보. 얘들아 순서 알아야 돼. 누가 먼저야? 조선이 먼저야. 조선이. 문자보급 운동이 먼저고. 자 이 구호도 아셔야 돼요. 배우자 가르쳐 다 함께. 그렇지. 분하루도 오른쪽 봐봐. 무슨 속으로 가는 거야 거기? 민중 속으로. 오른쪽에 있죠? 분하루드의 뜻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그 다음 땡땡학회 조선어학회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들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주의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사회주의 쪽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35년부터 전면 금지시킵니다. 자, 이제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보자. 자, 어디 봅시다. 네 번째 줄. 국내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청년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으며, 여러분 요거 독서, 맞아요. 독서회예요. 독서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국내 사회주의자들은 국외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조직을 확대하여 1925년에 조선공산당, 1925년 조선공산당, 1925년 조선공산당. 자, 그럼 그걸 만든 사람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박헌영. 그러니까 이 조선 이쪽, 그러니까 즉 남쪽에서 남쪽 공산당 쪽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박헌영이었어요. 자, 민족 유일당 운동. 1920년대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침, 그 민족입니다. 민족주의자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침을 채택했고, 중국에선 제1차 아까 무슨 학자? 국공합작이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전형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 자, 국외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베이징에서 북경 촉성회가 결성되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삼부통합. 한편 국내에서는 20년대에 일제가 자치운동을 지원하면서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주의자가 일제 타협하여 이것 무슨 권? 자치권. 자, 쭉 내려서 밑에 세 번째 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 이제 봐봐. 왼쪽에 조선 민흥회. 사회주의자와 조선 물산장의 계열의 민족주의자가 제휴한 거예요. 민흥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사회주의 계열인 정우회가 무슨 선언? 정우회 선언. 다음 페이지. 국내민족 유일당운동의 결과 1927년.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27년 무슨 해? 신간회. 자, 1927년 2월 신간회 창립되려고 회장 누굽니까? 이상재. 부회장 이름을 아십니까? 홍명희. 자, 회원수가 4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신간회는 각 지혜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 야만성을 규탄하였고, 10번째 줄 1900. 광주 학생 한인운동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29년입니다. 1929년. 자, 무슨 단? 진상조사단. 그리고 무슨 대회? 민중대회입니다. 그러나 일제 심한 탄압받았고요.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국공합작 결렬, 즉 처음에는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할 것을 권고했다가 나중에 독자 노선을 가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우경화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노선 갈등도 심해지게 되고요. 결국 몇 년도, 자 2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몇 년에 없어질까요? 31년. 자, 얼마나 남았다. 이거 쉽게. 자, 봐봐. 60만 세운동. 자, 학생들도 동맹유학을 벌여 일제 식민지 교육에 저항했다. 그러던 1900. 자, 아까 고종은 1919년이었잖아. 순종은 26년입니다. 7년 뒤에 순종이 죽어요. 대한제국 마지막 항쟁인 순종이 세상을 떠난다. 19년에 고종, 26년에 순종입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단체와 또 무슨 교?
네 맞아요. 천도교예요. 이 당시엔 천도교. 자, 그런 학생들은 아홉 번째 줄 6월 10일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경문을 뿌리며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열었다. 60만세운동.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순종의 장례가 지나가는 곳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 지역의 학생들 동맹 휴학을 벌여 참여하였다. 200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했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 나왔던 거다.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활발해지는데 학생들은 무슨 회? 독서회. 다섯 번째 줄 학생운동은 처음엔 학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줄을 이뤘다. 하지만 점차 식민지 교육입니다. 이런 거. 식민지 교육 철폐. 자, 여덟 번째 줄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발 통학 열차가 어느 지역인데? 얘들아,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 빌미가 됐던 도시 나주예요. 나주. 자, 14번째 줄 광주에 시작된 항일학생 운동은 목포와 여기도 나주, 목포와 나주로 확산됐고요. 12월에 서울까지 확대됩니다. 자, 학생들은 식민지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민족해방. 다시요. 식민지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민족해방. 자, 농민과 노동운동 봅시다. 농민과 노동운동. 요 두 페이지만 하고 싶게. 두 페이지만. 이 주룡이 아줌마 나왔던 거잖아. 울밀대 강주룡, 그지? 자, 농민운동. 세 번째 줄 1920년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자 농민들은 얘들아 무슨 조합 만들었게? 그러니까 지주조합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 소작인 조합이야, 여러분. 소작인 조합.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쟁의를 벌였고요. 사회주의 유입으로 농민을 옹호한 단체들이 결성됩니다. 자, 당연히 무슨 요인이나 소작료 그때 기억나지? 80%까지 받았다 그랬잖아. 지세 부담 전가 반대,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소작쟁이가 주를 이룹니다. 소작쟁이. 소작쟁이는 지주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딱 많은 곳,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일어났고 전국 각지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농장과 일본인 농장에서도 쟁의가 잇따랐다. 23년에 일어난 땡땡도, 암태도 소작쟁이에서는 그때 기억나세요? 80%를 얼마로 낮췄죠 그때? 40%로. 20년대 중반이 농민운동도 더 발전했고요. 농민의식이 높아지고 자산력이 갑이되면서 소작인 조합은 일반 농민을 망라하는 농민조합으로 개편됩니다. 농민운동은 27년 결성된 조선농민총동맹.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30년대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연계하여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입니다. 이름 아셔야 돼요. 혁명적 농민조합. 얘네들이 한 일 30년대 중반에 일제 관공서 습격, 자, 다음 페이지.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 공장이 늘어났고 노동자 수도 증가하는데요. 일곱 번째 줄, 이를 바탕으로 20년대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20년대 전기된 노동운동은 노동제 3가 조건 개선을 위한 생존권 투쟁의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1921년 부산 부두노동자입니다. 있잖아.
그 부두 노동자만 부산이고 22년에 경성인력거, 경성양아직공, 경성고무여공 즉 다 경성이다. 다 서울이야 서울. 경성인력거군 파업, 경성양아직공, 경성고무여공. 자, 2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노동운동은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6년에 일어난 땡땡 제휴, 목포 제휴 운전. 그 27년에 영흥 흑연 광산 노동자 파업. 자, 하이라이트 29년 원산 총파업. 석유회사 이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네 글자인데. 그렇지, 라이징 선.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일제가 깡패까지 동원하여 탄압하게 됩니다. 30년대 들어 일제 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에 연결된 비합법 조직, 아까 얘기했던 혁명적 노동조합.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하면서 노동운동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쉬었다 좀 차례들아.